It's Charlie's World.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항구들 있죠. 항구들이나 지역 개발하는 거, 신도시 개발하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경기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조업은 축소하고 있는데 어디서 세금은 뽑아낼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그나마 건설업이라도 어느 정도 추진을 시켜야 거기서 뭔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벽건설도 저는 하나의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환경이 화석 에너지 개발과 석탄 화력 발전 억제 규제 철폐. 예. 억제 규제 철폐예요. 예. 우리 보통 보면은 화석연료 쓰면 안 돼. 글로벌 워밍화. 예? 전 세계가 막 지구 온난화가 돼. 근데 이거를 철폐한대 갑자기. 예. 완전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개혁이에요. 금융산업 억제 정책, 도드 프랭크법 폐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연례 감사 도입. FED를 여태까지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정책도 없었고.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면서 FED를 건드린대. 네. 여태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이뤄졌던 데를 감사를 한대. 본인이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너네 금리 올려, 금리 내려, 양적 완화 해, 말어. 4차 양적 완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 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없어, 양적 완화 해, 까래면 까, 금리 인하해.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하라고 그랬는데 금리 동결했죠. 근데 금리 동결하고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FED에 지금 보면은 행정 관료들 있죠. 고위급. 그런 사람들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하나둘 지금 갈아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그리고 보시면은 트럼프 멕시코 장벽 건설 행정명령 서명. 자, 그래서 관세안에 관해서 결국에는 사인을 받아내요. 민주당한테. 예, 공화당이. 그죠? 근데 1차로 반밖에 40%인가? 그거밖에 못 받아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마 완성을 시킬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장벽 건설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 나라에 장벽이 건설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그럼 그것도 하나의 국가 정책에서 봤을 땐 하나의 돌아가는 어떤, 거기서 세수 창출도 할 수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예? 일석이조. 히스패닉도 받아들이지 않고 억제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하나의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이가 3145km에 이르는 국경선 전체 장벽 건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웃고 있어.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멕시코에다다고. 야, 이 국경장벽 건설하는 거, 우리만 돈 내기 뭐하잖아. 너네도 돈 내. 이건 너네도 좋은 거야. 근데 사실 멕시코에서는 이거 건설하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거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이후에 이걸 못 내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관세를 또 때리죠. 멕시코에. 예. 그럼 이 사이가 또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라틴 아메리카 쪽이, 남미 쪽이 점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을 지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무역장벽 건설, 히스패닉 몰아내.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돈을 벌어먹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러가지 3D 하거나 그렇게 밑바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돈을 못 보내. 그러면 자국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그나마 빌부터 있었는데. 예. 그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국경 트럼프 장성 3144km. 장벽 높이가 10m에서 12m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 예.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국경 수비대가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 브로커 껴가지고. 근데 장벽 폭이 3m나 돼요. 그리고 3m가 되는데 두께가 3m란 얘기예요. 예. 높이는 12m고. 그리고 비용이 11조 6,400억 달러예요. 400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죠, 이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걸 또 보셔야 돼.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예요.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8년까지 보시면은 선진국들은 보시면은 2.0%에서 보시면 2018년도 들어가면서는 그냥 찔끔찔끔 줄어가고 있어. 근데 미국은 보시면 성장률이 4월 달에는 2017년 4월 달에는 2.3%인데 7월 달에는 2.1%. 근데 2018년 들어서는 지금 2.1%. 그리고 유로존은 보시면은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1.9에서 1.7로 줄어들었고, 일본도 보시면은 일본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1.3에서 0.6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발전했어.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 그래서 중국은 6.7에서 6.4. 그냥 그 정도죠. 근데 인도는 오히려 보시면은 7.2에서 7.7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0.3에서 1.3. 자, 러시아는 1.4에서 1.4. 그냥 그래요. 여기에 사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그럴까? 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은 점점 전 세계에 있었던 국가, 그리고 자금줄이 됐던 그런 거에 관해서 다 문호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가 됐든 군사력도 다 철수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미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마지막에 시간이 점점 흘러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자료 조사를 해보시면 아세요. 근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조사도 트위터에서 했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향후 5년 이내에 누구한테 점심을 사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뭘로 페이를 하게 될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50% 정도가 이제 사실은 그때 암호화폐인가 그게 나왔고 25% 정도인가 그때 나와 있는 게 모바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75%가 사실은 QR 결제, 페이 시스템하고 사실 관련이 되게 깊은 거예요. 근데 크레딧 카드가 퍼센테이지가 되게 얼마 안 됐고 캐시는 진짜 미비하고 되게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IMF 총재, 라가르드 총재 이쪽 이익 집단에서 이런 거를 여론 조사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 공개적으로 보라고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이런 쪽으로 몰아갈 거야. 응?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이런 일변의 경제 시스템으로 몰아갈 거야 라는 거를 넌지시 우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스무스하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IMF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 비율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상태요. 미국 달러가 41.73%, 그리고 유로가 30.93%, 그리고 중국 위에나가 10.93%, 그리고 일본 엔이 8.33,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8.09%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보면은 달러로 양적 완화를 정상적으로 지금 하기에 본인들 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탄탄하지가 않아. 그 부채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15% 이상이에요. 본인들 경제 규모 대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로도 마찬가지야. IMF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지금 2016년에 들어간 게 중국 위에나예요. 그 전에는 4가지 통화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하다못해 지금 브렉시트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도 통화가치 절하가 돼.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끝판까지 달리니까 지금 일본 돈이 위력을 점점 발휘를 못해. 그죠? 근데 유로를 보세요. 유로는 여러 가지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의기투합하고 화합을 해서 유로라는 그 통화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3%나 돼. 근데 과연 영국에서 유로존에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유로에서 많은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 유로라는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3%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라가르드 총재가 왜 IMF에서 왜 그런 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할까요? 향후 5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그거랑 종합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 위에나가 갑자기 들어갔어. 근데 위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은 총 국가 경제 규모 대비해서 부채가 50%밖에 안 돼요. 네. 그거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연결을 해서 가만히 생각을, 제가 이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요즘 근래 들어와서 중국에서 시진핑 대표가,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금융 개혁한다.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갑자기 막 해요. 그러면서 작년서부터 유럽에 있던 자금, 그리고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막 빨려 들어가, 중국으로. 막 여기저기 기업에 막 투자가 되고 막 빨려 들어가. 근데 얼마 전에 더 크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 관해서 중국에서 발언을 해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그 2단계 3년에서 5년짜리 위안화 상업신용 대출 확대. 이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이 위엔화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SDR 통화 바스켓에 다른 통화들이 이런저런 면으로 취약해지고 위험해지면 결국에는 위엔화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게 또다시 커지고 버블이 형성돼서 통화 SDR 통화 바스켓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어떤 결과가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이 상태로 만약에 나가면 무역 결제와 대출에 위엔화 전면 개방. 자, 위엔화를 통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위엔화로 양적 완화를 만들고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달러가 빠져나간 자리에 위엔화를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어떤 그 계획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위엔화 국제화를 만들겠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달러가 빠진 자리를 위엔화가 다 채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위엔화가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진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 말한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 시장에 돌아가는 어떤 그 그림이 보면은 선진국 G7에 있었던 그 자금, 선진국에 머물렀던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중국이나 인도, 어떤 그 신흥국들로 재편돼서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 근데 동아시아 쪽으로 그게 재편돼서 돌아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보면 자본시장 선진 시스템 구축 후 완전 개방, 수량 규제에서 가격 규제로 전환, 부동산, 주식, 채권 거래 순으로 개방, 그리고 금리를 시장화한다. 지금까지 계속 문호를 닫아놨던 거를 완전 자율 경제 시스템으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어차피 전 세계의 자본을 지금 돌리는 인간들, 힘의 게임에서 힘의 논리를 펴는 그 주된 세력들은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본인들은 상관이 없어. 본인들은 여기 A에서 B로 돈을 돌리면서 거기가 경제 발전하면 거기서 단 2%, 3%의 베네핏을 취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기생해서 조금 더 본인들의 포지션에 왕자의 게임에서 왕자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뭐 미국을 죽여라. 뭐 중국이 망해야 된다. 우리끼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도 놀아나는 거예요. 결국 매스컴이나 어떤 그 논설 주간들 있죠. 기자들한테 무슨 글 어떻게 마무리해라. 그런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정보가 전부 다 진짜 진실이라는 걸 누가 보장할 건데. 우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는 사실을 파악하지만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짜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요 국가 나랏빚은 얼마냐. 일본이 자기네 나랏빚 대비해서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245%예요. 얘네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도 못해.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인구는 점점 노쇠하고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 애도 안 낳아. 그리스 174%, 이탈리아 137%, 포르투갈 131%, 미국이란 나라는 106%예요.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41%다. 근데 이거는
2011년 기준이니까 2014년 기준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극대화돼서 되게 많이 늘어났겠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제가 알기로 최근 들어서는 50 몇 프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35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겠죠.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5%인가?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이거는 기축통화의 수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왜 미국이 끝나야 돼? 미국은 영원할 거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달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기축통화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건설 개발하고 보시면은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맹지, 평지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도시 문명이 발달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쇠퇴하죠. 마찬가지예요. 포르투갈이 기축통화국이었어요. 1450년부터 1530년까지. 그리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근간 21세기 100년 동안의 기축통화국 제1패권국으로 G1이었던 국가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기축통화국 수명이 100년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은 영국이 105년 했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96년 됐어요. 지금 달러라는 게 패권을 차지한 지.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그 사람들은 미국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고령화 추이예요. 다 연결관계가 다 있어. GDP, GNP, 고령화 추세, 이런 게 다 연결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1932년부터 1970년대까지 지금 2000년, 2018년, 2026년으로 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게 미국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6년까지 보시면. 그리고 일본은 더 빨라. 보시면은 근데 미국이 가장 느려. 이 중에는 사실은. 근데 보면은 독일, 일본, 미국 이 나라들 지금 G7 서진 선방 G7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패권을 가진 나라들일 수도 있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고령화 추세가 이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들에서 고령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여기서 더 많은 건설과 더 많은 지역개발, 더 많은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거기서 뽑아먹을 게 있을까요?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데이트를 할까요? 아니면 뭐 모텔을 갈까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비싼 식사를 드실까요? 그냥 조용히 정적인 활동만 많이 하시지.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은 막 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게 선진국이야. 우리나라 같은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야 아마 분명히.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가 다른 나라인가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차들이 발달된 도시에서 엄청난 문명과 함께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어. 여기서 자동차가 더 늘어날 틈이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할 여력이 있을까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메가시티예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한 항구 도시일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이 항공 촬영돼서 완전히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섰고 여러 가지 다리나 교량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 추세는 계속 되고 있어. 개발할 여력이 없어. 여기서 뭘 더 개발하겠어요? 고도화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도시화율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저에서 고, 그리고 보시면 시간 대비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초기에는 그냥 평탄하게 천천히 흘러가. 근데 도시화율 보면 중반 단계 보면 가속화돼. 계속해서 급속도로 상승해서 올라가. 가속화 단계에서는 수많은 자금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개발하고 베네핏을 취하고 국가는 거기서 세금을 그렇게 국가는 존재하고 국가의 GDP, GNP는 상승하고 팽창하고 사람들은 어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종착 단계 가. 나이는 점점 먹어. 개발할 때는 점점 없어. 건물은 다 젖어 있어. 주변에 다 보면 아파트, 빌딩 숲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어. 무슨 옷을 사 입고 무슨 가서 쇼핑을 하고 무슨 뭘 즐겨요. 데이트도 안 하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기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취할 게 없다. 예?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